오늘 박지만 씨를 조사하는 그런 항목에는 네. 바로 문건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 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미행 이런 것뿐만 아니고 네. 과연 박지만 씨가 거기 박지만 씨를 정점으로 해서 7인회가 과연 존재하는지, 네. 그리고 과연 조응천 씨나 박관천 씨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국정 개입했는지, 이 부분도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못지않게 하나의 의혹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검찰의 조사 대상은 뭐 고소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수사를 하기로 한 뭐 죄명에 이제 입각하여서 하고 있는데요. 박지만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윤회 씨와 달리 뭐 국기문란이라던가 인사 개입에 대한 부분으로 고소가 됐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정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밝힌다면은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예전에 박지원 의원이 뭐 박지만과 정윤회, 이재만에 대해서 뭐 만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고소를 당했고 지금 허위사실 유포죄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이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 좀 실체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인사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박지만 씨가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7인위하고 박지만 씨가 과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개입했는지 여부, 이게 조사 이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지만 씨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나 그 유출 과정에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그 정윤회 뭐 십상시 문고리 3인방 그 다음에 나온 이 7인회 본인이 중심이 된 7인회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인하고 뭐 실체도 없고 그런 입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박지만 씨가 진술할 부분도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드러나는 현상들이 아시다시피 뭐 전 그 기무사령관이 갑자기 경질된 것도 그렇고 소위 박지만 씨의 라인이라고 보여지는 측근들, 조응천 씨도 대표적인 박지만 씨 라인이었죠. 이분들이 갑자기 경질된 경위 뒤에는 늘 박지만 씨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박지만 씨 본인이 오늘 아까 저기 출두하면서 했던 말처럼 알고 있는 사실은 다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냥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본인이 들은 거, 본인이 알고 있는 거 그런 모든 사실들을 다 얘기한다면 수사의 국면이 좀 다르게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진위 여부를 떠나서 박지만 씨가 아는 걸 다 좀 털어놓으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지금 수사에 제일 큰 걸림돌은 검찰 입장에서는 의외로 청와대일지 모릅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수사 의뢰하면서 찌라시라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셨고, 그 다음에 7인에도 마찬가지죠. 청와대 감찰을 했더니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자칭 7인회라고 하는 모임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고 또 먼저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자료가 검찰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7인회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검찰에서 각종 수사를 진짜 열심히 해갖고 7인회라고 하는 실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조금은 깊게 관심을 갖고 그 실체가 뭔가, 그 다음에 도대체 또 박지만도 또 다른 권력의 실체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방향이 청와대에서 검찰로 가는 형국이 돼서 또 일종의 2탄으로 청와대가 또 이 결론을 좀 내준 형국이거든요. 그참에 검찰은 꽤 어정쩡할 수도 있고 조사 안 할 수도 있고 조사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가 꽤 국기를 흔드는 큰 사건이니까 요소요소에 그때그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시고 의견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참으로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대통령도 포함해서 수석 비서관 회의나 일체의 코멘트가 없어야. 오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거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요, 좀 검찰 수사라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우리 형사처벌받는 법 규정이 있을 때 그 법을 위반했나 안 했나를 조사하는 게 검찰 수사입니다. 특별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소위 정윤회 문건
그것이 유출됐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범죄가 되겠죠. 그죠? 네. 그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건 공무상 비밀 누설이건 간에 그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보도한 세계일보도 형사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겠죠. 예.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예. 소위 정윤회와 국정농단, 박지만 이거는. 양쪽을 추구를 하는 권력 갈등이 있었니 없어. 그거는 검찰이 수사로 밝혀낼 성질이 아닙니다. 양측의 국정 개입은 어떻게 돼요?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시원찮은 사람을 좋은 자리를 줬다. 그것이 범죄입니까? 돈을 받아먹으면 범죄죠. 예. 그래서 그런 국정을 농단했다든지 인사에 개입했다든지 그건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로 밝혀질 일이 아닌데 예. 문제는 국민들은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데 검찰 수사는 법률적으로 그걸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예. 만약에 저한테 네.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주신다고 하면은 예. 지금 정 변호사 말씀이 우리 법률가의 눈으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 법률에 문제가 되는지 처벌받는지. 그러나 좀 창의적인 수사가 필요하겠죠. 창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은 여리번 아홉은 이 실체가 어디 있는지 국민 모르게 정권이 왔다 갔다 흔들린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가 관심이 아니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 부분을 누가 원건 원치 않건 간에 검찰이 진짜 진지하게 창의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국민이나 언론이 궁금하는 부분을 저는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검찰이 그렇게까지는 안 갈 듯해요. 알겠습니다.